어쨌든 뭐 기계가 아니니까 짬짬이 이제 쉬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어디서 쉬시는지 또 쉬실 때 가장 난감한 점은 어떤 점인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통상 배달 주문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 좀 종종 쉴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콜을 대기하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콜 주문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인근에서 길거리에 그 오토바이 위에서 쉬거나 뭐 편의점 탁자 위에서 쉬거나 이렇게 합니다. 뭐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서 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콜이 언제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어야 뭐 1, 20분 이렇게 쉬는 건데 그럴 때마다 커피숍에 가면 사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커피숍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뭐 힘든 순간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급할 때 1층 화장실들이 거의 잠겨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운 게 좀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부님,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든가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이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만드실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셨습니까? 그 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의 권리이죠. 그래서 와서 쉬실 때 가장 편안하고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이 불편함이 없이 쉬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사실 그 쉼터를 계획을 했을 때 인천은 쉼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쉬어야겠다, 쉬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동 노동을 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이 이런 공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좀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근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늘 이동하시기 때문에 어디 고정해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도 가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게 어떤 자료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려면 저희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것들을 반영하는 쉼터로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쉼터를 만드실 때 뭐 입지도 따져야 되고 사실은 네네네. 뭐 비용도 따져야 되고 네네. 또 이게 또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 가셨습니까? 저희가 뭐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따로 독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1층이라고 하는 공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우리 지부장님도 여기 이 신부님께서만 한 그 쉼터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던가요? 굉장히 좋고요. 처음에 생겼다고 했을 때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13개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15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또 5개를 늘린다고 해서 그러면 26년까지 총 20개소로까지 늘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차원에서 비교하면 사실 인천은 이런 쉼터가 한 군데도 없었던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인천시의 쉼터에 대한 요구를 좀 꾸준히 하면서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에서 이런 쉼터를 열었다고 해서 저도 갔었고 사실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컥한 상황이었고 국가나 지방 정부보다 종교나 사회에서
먼저 응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인천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그 첫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만들었고 또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얼마나 확대할지 등을 인천시 노동정책과장에게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동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이동 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동 노동자들 지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28년까지 각 군구별로 1개소,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컨테이너형 부스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쉼터 내에는 냉난방기, TV, 정수기, 편의시설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제 언급됐던 여성과 남성이 좀 분리돼서 된 공간을 좀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개선해서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 22년도에 노동권익센터가 개설을 했는데요. 여기와 연계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부장님, 그래서 인천시에서 만든 쉼터에서는 뭐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법률 상담 그리고 뭐 노동자 안전교육 이런 것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이고요. 저도 얼마 전이죠. 11월 24일 날 개소해서 개소식에도 참여했었고 위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9월동 로데오 거리에 있기 때문에 콜이 많이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교육시설, 회의실, 뭐 휴게소, 그다음에 상담실을 비롯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휴대폰 충전기, 뭐 안마의자, 그리고 뭐 프린터나 PC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용할 일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따뜻한 음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굉장히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 법률 상담, 금융 건강 상담, 뭐 자조 모임 활성화 등 생활문료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합 휴식 공간으로 역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계셔서 저도 이제 많은 홍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노동자들에게 열린 유익한 공간으로 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인천에는 지금 그러면 이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그 엠마오 쉼터와 이 인천시가 운영하는 남동구 쉼터 이렇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쉼터를 계속 만들 뭐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엠마오 쉼터는 간석 오거리 1층에 있어서 주차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생활문주 쉼터는 입지 조건이 좋고 무엇보다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도 아까 대리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기가 좋아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대형 상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면서 쉽게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단점이 있고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어서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뭐 홍보와 주체 문제를 좀 잘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천시에서 향후에 이제 5년간 10개소를 늘려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거점형 쉼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시고 간이형 쉼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형 쉼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간이형 쉼터를 좀 더 만드는 게 더 많은 이동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가 단순히
공간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로서 좀 역할과 기능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최소 9단위로 한두 군데씩 거점형 쉼터를 중심으로 아까 뭐 노동, 법률, 금융, 건강 상담 및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합 쉼터로서 기능해서 개별화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이동 노동자들의 좀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거점형 쉼터를 중심으로 간이형 쉼터를 촘촘히 배치해서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이용률도 높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허브로서 기능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이 엠마오 쉼터는 그러면 지금 운영하신 지 정확히 얼마나 된 거죠? 저희가 작년 6월에 개소를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좀 더 지난 상황입니다. 6개월 운영해 보시고 나서 네. 특별히 좀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어떤 거고 또 조금 요거는 좀 개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는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초점을 배달 라이더분들에게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용률에 있어서도 좀 처음에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더분들보다는 다른 이동 노동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리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동 노동자분들,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그런데 이제 대리기사분들이 최근에 많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라 근데 대리기사분들은 9시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을 하시는 그 시간부터 이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 장소가 꼭 필요한 분들인데 야간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방향을 조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쉼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쉼터를 그냥 다양하게 정말 많이 만들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서울의 각 쉼터들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부산에도 가서 하고 경기도에 있는 쉼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 쉼터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간이 쉼터라든지 무인으로 운영돼서 뭐 편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사람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쉼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인천에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 쉼터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쉼터가 만들어진 거에서 끝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동 노동자분들을 위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발표가 되고 만들어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